네, 안녕하세요. 성경학원 정신여고 2학년 담당 최보라 강사입니다. 정신여고 2학년 영어 내신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2학년 영어 내신 어떻게 달라지는가, 두 번째는 그 영어 내신에 대비하기 위한 대비 전략, 세 번째는 그럼 3월달부터 정신여고반으로 모일 건데 그때 무엇을 공부를 하게 될 것인가, 네 번째는 합격생들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신여고 2학년 영어 내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연간 커리큘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목표가 수능과 내신이 함께 가는 학습입니다. 연간에 보면 4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평가가 있죠. 내신 시험 중간중간에 정규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규를 공부할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고사가 끝나면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수능 대비 공부를 하게 됩니다. 1학기가 전체적으로 끝나면 9월 모의고사를 대비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2학년 6월, 9월 모의고사는 3학년으로 가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 이때는 수능 리허설, 올해 수능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예비 고3으로서 정말 고3의 마음으로 내가 현 위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되는가 점검 및 계획을 하게 됩니다. 정규 수업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적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수능적인 측면입니다. 내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신여고 내신에서 이따가 계속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객관식에서는 수능형 독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주제 문제, 빈칸 추론 문제, 순서, 삽입, 흐름, 간접쓰기 문제 등이요. 주제 문제는 특히 조금 선지가 까다롭게 나오면서 아이들에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여겨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에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수능에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내신 기간에 암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정신여고는 암기가 강한 학교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암기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 시험에서 점수가 고득점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전체의 독해의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내신 기간 때 문장 하나하나의 구문의 원리를 이해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암기를 하고 고득점의 결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능적인 측면에서 정규 수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에서는 특수한 유형들이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어법과 어휘, 요약문, 영작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내신 기간 때만 내신에 집중을 하다 보면 3학년이 돼서 2학년 후반이 돼서 전체적인 글을 읽어내려가야 되는 수능 독해력을 했을 때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내신에 집중하고 정규 시간에는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수능형 사고력, 논리력, 독해력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학년 영어 내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보통 1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 2개 과 정도, 그리고 추가 프린트가 조금 나오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 3, 4개 과 정도가 들어갑니다. 파란색으로 해둔 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수한 상황이라서 작년에 조금 범위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올해는 또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 지문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서 2개에서 3, 4개가 정도로 늘어나는데 이때 이 교과서도 범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1학년 때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2학년들이 보통 쓰는 교과서에서 가장 내용이 길고 어렵다라고 하는 교과서를 정신여고에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까지 높아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형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정신여고는 암기가 중요한 학교입니다. 꼼꼼하게 암기가 되어야 되는 학교인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객관식에서 주요 유형은 내용일치 문제, 어휘 문제, 어법 문제 플러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수능형 독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서술형에서는 영작과 어법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요약문은 다수로 출제되지는 않으나 이게 사실은 난이도가 높아서 1등급을 위한 변별력을 가르는 킬러 유형입니다. 난이도와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난이도는 사실은 평이한 편입니다. 물론 난이도 변폭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난이도 변폭이 조금 있었는데 중간고사 때는 평이하다가 기말고사 때는 조금 어려워지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보통 정신여고는 난이도가 평이하게 좀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만점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정신여고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지 않고 35점 만점으로 되는데 작년에는 40점이었습니다만 보통 35점 만점으로 되는데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35점 만점을 받아야 되고요. 2등급은 만점에서 감점이 0.5점에서 1점 정도 나왔을 때 2등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2등급도 감점 1점 받아야지 라고 목표를 하면 안 되고요. 1등급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여고에서 특이사항은 본문 외지문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학교는 범위가 들어가면 교과서 본문만 들어가게 되는데 정신여고는 본문 외에 애프터 리딩이나 리슨 앤 스피커 같은 그리고 그래머 포인트와 같은 다양한 부분이 다 범위에 추가되기 때문에 본문만 보면 안 되고 구석구석에 있는 부분까지 다 체크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특정 유형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객관식 서술형에서 다채로운 유형으로 나옵니다. 듣기 스크립트 들어간다라고 해서 듣기 문제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어법 문제로도 나오고 서술형 영작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수능형 독해 문제 나오고요. 수능형 독해 문제에서 특히 순서 문제,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등급 변별력을 가르는 요약문 완성입니다. 요약문 완성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내시 기간 동안에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밑에 보시면 4등급부터 1등급까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을 완성해야 되는가를 적어 놓았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꼼꼼한 암기와 정확한 내용 숙지를 기반으로 해서 수능 독해력을 쌓고 2등급으로 가기 위해선 내용 일치 문제, 긴 문장 영작, 어형, 변형이 된 어휘까지 챙겨야 합니다. 내용 일치 같은 경우도 사실 정신여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유형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등급은 여기에 더불어서 요약문 완성과 변형 영작까지 챙겨야 합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하는 영작뿐만 아니라 문법 패턴을 이용한 그리고 어휘 동반이어를 이용한 변형 영작이 문제의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것까지 완성이 되어야 만점 1등급으로 가게 됩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요. 보여드리려고. 일단 수능형 독해는 어떻게 나오느냐. 문장을 넣는 삽입 문제, 순서 배열 문제, 빈칸 추론 문제, 주제 문제까지. 근데 보시면 주제 문제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이것도 정신여고의 특이 유형입니다. 장문으로 독해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 일치 문제인데요.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수능형 독해이기 때문에 글을 크게 읽어내는 능력, 글의 논리를 보는 능력이었다면 내용 일치 문제는 세부적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파고들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도 다채롭게 한글 선지로도 나오고요. 영어 선지로도 나오고요. 사실 영어 선지로 나오면 어렵죠. 아이들이 해석도 해야 되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면입니다. 이게 페이지 한 페이지인데 여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제가 있어요. 영영일치 문제로. 여기에서 장문 독해력이 요구가 되고요. 장문 독해력 글을 크게 보는 능력이 요구가 되고 문제에서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휘랑 어법입니다. 어휘는 기본 수능형 문제로도 나오고 영영풀이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휘는 특히 동반이어를 문제로 많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내신 기간 동안에 동반이어를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평소 정규 때 어휘력을 확장시켜야 되는 그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어법 문제 나오고요. 어휘 문제가 서술형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긴 장문에서 어법상 틀린 거 개수 고르기 굉장히 어려운 유형인데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영작은 기본적으로 암기 영작이 있고 변형 영작이 있는데 암기 영작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암기 영작 보시면 4줄짜리, 5줄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두 줄 외우는 건 외울만 한데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어야 암기까지 가고 기억해내서 풀 수 있는 그래서 고득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요약문 완성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1등급 킬러 유형. 지문 자체는 변형이 많이 안 될 테지만 그 지문에 따른 요약문을 완성을 해내려면 일단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도 알아야 되고 보기에 주어진 단어의 품사 변형. 그러니까 어휘력과 어법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통합적인 사고력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 요약문 유형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던 그 정신여고 그 유형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학원 강사가 직접 자료를 다 만들고요. 그리고 학원에 그 컨텐츠 연구 제작팀이 있어서 정신요고만의 문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강사와 R&D 협업의 고퀄리티 자료. 두 번째는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감각 익히기.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1등급으로 가는 꼼꼼한 관리 시스템. 정신여고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암기가 굉장히 강한 학교고 정말 꼼꼼하게 암기해야 되는데 1등급이 만점이니까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줘야 합니다. 여학생들이 꼼꼼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씩 흘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좀 관리표를 통해서 가시적으로도 보여주고 저와 상담을 통해서 계속 좀 놓치는 거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고퀄리티 자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기본 필기본 자료가 나갑니다. 정신여고는 교과서도 들어가지만 보통 추가 프린트가 좀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추가 프린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신여고가 어디 모의고사가 나올 때도 있지만 모의고사에서 따온 지문이 아닌 그 정신여고가 좋아하는 프린트가 있는데 맞춤 제작 필기본이 나갈 거고요. 기본 암기 자료가 나갈 예정입니다. 플러스에서 단어 리스트인데요. 영영풀이까지 같이 넣어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같이 챙겨줄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주간정신이라고 해서 주간지입니다.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학원에 오게 되는데 한 번 왔을 때 너무 질서 없이 많은 자료를 그냥 주게 되면 그걸 받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부담감만 갖고 그래서 제가 주간지로 매주 묶어서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거를 클리어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암기가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좀 조그맣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소책자를 제공해서 휴대성 있게 암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데 문제는 강사 제작 맞춤 리뷰 문제 그리고 R&D 제작 문제 이 문제들은요 아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신여고 맞춤 유형으로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시험에서 적용하듯이 적용 연습을 할 수 있는 리뷰 테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리 보는 중간고사입니다. 정신여고 시험처럼 한 세트를 오롯이 만들어서 이것도 강사 제작, R&D 협업 제작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마킹지 그리고 플러스에서 채점을 하게 되면 등수가 나옵니다. 이게 마킹지에서 서술형이 제가 하나하나 다 채점을 해요.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강사가 직접 채점하면 좋은 게 서술형 같은 거는 아이가 어느 포인트를 아직 숙지를 잘 못했구나. 어느 포인트는 굉장히 잘하는가를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통해서 그걸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플러스에서 여기서 아이들의 등수가 나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좋은 점은 조금 아이들은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점은 예상 등급이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1학년 4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매시간 마감됐었습니다. 마감됐다라는 건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마감됐다라는 건 학생들이 많다라는 건데 학생들이 많았을 때의 이점은 본인의 예상 등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등급 정도가 되겠다. 그 보통 맞거든요. 그게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목표 등급으로 가기 위해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가를 등수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실제 학교 성적표처럼 꼬리표가 나가는데 꼬리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100점 만점에 몇 점 땡 이게 아니라 영역별로, 유형별로 몇 문제에서 얼마나 맞췄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그 분석표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직전 대비 문제는 직전 대비 수업 자료, 정리 자료가 한 세트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한 세트 또 시험처럼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세트 진행이 됩니다. 이게 직전 대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영어 시험 전날에 직전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모든 정보를 주게 되면 아이들이 전날에 너무 지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5-6시간 공부해야 될 양을 저희가 정리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콕콕 집어서 1시간 분량으로 압축해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제가 좀 자랑을 또 하자면 작년에 2학기 기말고사 때 제가 이 수업 자료에 변형 영작을 넣어줬고 변형 영작을 수업 때 연습을 시켰어요. 근데 다음날 시험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은 좋은 성적이 나왔다라는 점. 그게 그만큼 전날이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그리고 기억에 잘 남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리 보는 중간고사 성적표 그리고 매 시간 제가 기입하는 관리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문자도 발송되고 어머니들한테도 문자 발송되고요. 아이들한테 관리표를 보여주거든요. 제가 매 시간 수업 시간에 띄워놔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고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적중대 부분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중대 부분은 단어 적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영작을 이렇게 계속 적중을 했었는데 사실 영작 적중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암기하는 데 있어서 특히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물론 모든 지문이나 모든 문장은 암기를 하지만 특히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집어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내신 수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정신여고 반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러면 3월 달부터 내신 공부를 하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수업에서는 내신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3월 모의고사 대비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평가원 문제를 통해서 평가원 코드를 익히고 분석하고 풀이를 해봄으로써 아이들이 독해력을 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을 3월 모의고사를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예정이 있고요. 두 번째 주자부터는 본격적 내신이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 정신여고 내신 시간은 일요일 5시부터 9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올해 합격한 학생들의 후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올해 합격한 아이들 서울대 13명 합격했고요. 의대들 굉장히 많이 가면서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사실 저의 목표는 올해 학생들도 너무 잘했지만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이 내년에 3학년으로 가고 3학년 잘 마치고 또 제가 후배들에게 설명회를 할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의 후기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과 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나를 언제나 자극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성경어학원은 영어 감각이 부족한 내가 수능과 내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게 해주었다. 영어 노베이스였던 나를 내신과 수능 1등급으로 만들어 주었다.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위태로웠던 성적이 안정적으로 되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수능과 내신을 둘 다 잡는다. 안정적인 영어 실력을 쌓게 해준다. 관리입니다. 이게 수능과 내신이 함께 간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신 기간 때만 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3학년 되고 2학년 후반 돼서 평가원 문제 풀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가야 되고 저희 학원은 특히 내신 기간에만 수업하고 땡! 휴강 이게 아니고 내신 기간엔 내신 기간에 몰입하고 정규 기간에는 정규 기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 연간 커리큘럼 3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커리큘럼이 짜여 있고 수업이 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연속성 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신 기간에도 2학년 때부터는 수능 계속반이라고 해서 수능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반도 개설이 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 지금 정신여고 아이들 있잖아요. 정신여고 아이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매 시간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너무 감동적이다. 너무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학생들이 이제는 대답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졌고요. 질문의 그 날카로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수업하고 왔는데 아이가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이 그러한 영어 실력을 완성을 시켜서 좋은 성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지도하고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